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부도지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달력을 중요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도지에 서술되어 있는 그러한 사상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논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논어 요할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할편을 보면은 요가 가로되 너 순아 하늘의 역수가 내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사해가 곤궁하면 하늘이 녹이 영원히 끊어지리라. 그 논어 이제 그 20편 요할편에 나오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우리가 이제 그 전통 유학에서는 아주 그 뭐랄까 아주 그 천문학적이고 아주 그 고상한 말로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부도지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말은 부도의 역법에 대항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이게 논어에 남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부도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순아, 너한테 하늘의 역법이 있으니까 단군 얘기 듣지 마. 너는 너대로 하는 거야. 라고 요가 순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왜 단군 얘기를 왜 듣는 거야? 단군 역법 쓰지 마. 너가 중심인 거야. 내가 그 중을 잡아 있으니까 내가 달력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요 논어의 요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도지를 알므로써 이 말의 원뜻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이 전통 유학에서 이 규절을 요순을 이렇게 성인으로 만들고 하는 아주 그 요순 태평성대를 말해주고 성인으로 묘사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근거가 됐지만 사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 뜻을 우리가 부도지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이 말이 그 뜻이었구나. 그래서 전쟁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또 이러한 내용은 또 서전 대우모에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천주역수 제요공이라 이 서전에도 논어 요할편에도 있고 서전의 대우모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결국 그 얘기입니다. 단군의 그 역법을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쓰는 거다. 그것이 바로 이거다. 내가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이게 좀 반복되어 있습니다. 또 유명한 서전에 순전에 사근동우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말은 또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말도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근동우 중에서 그러니까 순이 동쪽 지방을 순수하다가 대종에 이르러 마침내 동쪽 임금을 동쪽 임금을 아련하였다 얘기예요. 근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아련했다는 얘기예요. 후는 제후가 아니라 임금후예요. 그러면 순이 동쪽 임금을 아련했다고 그랬어요. 왜 아련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순은 단군 부도의 신하였었어요. 그 흔적이 이 서전 순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지를 알면은 이 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절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이 기존에는 여러 가지 말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단군 세기에도 순이 단군의 분주를 맡도록 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처럼 부도지에도 사실상 순은 단군을 배반하고 간 사람이에요. 더 이제 배반자죠. 배반해서 갔기 때문에 더 순에 대한 그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했던 이 근거가 남아 있는데 아마 순전을 이 편집하는 사람들도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모르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다가 그대로 이제 넣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과정을 알았더라면 이 문장이 삭제됐겠죠. 이게 들어갈 리가 없었겠죠. 단군 부두의 신하였던 순이 단군을 배할하면서 동쪽 황제에게 아련했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통 유학에 사는 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뜻으로 하게 되면은 좀 표현이 궁색해요. 궁색해 막 이렇게 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부도지 관점, 단군 세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도지는 막 여러 번 요임금과 순임금이 잘못됐다, 잘못했다, 막 이렇게 막 계속 꾸짖어요. 이런 꾸짖는 표현들이 이 부도지에 계속 등장합니다. 요는 뭐가 잘못됐다, 천수를 잘 몰랐다, 또 농사짓는 법을 제멋대로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제왕이 되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부도지의 핵심은 요가 단군 천자를 부정하고 제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막 이 독단을 행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졌다. 왜 천수도 모르고 천리도 모르는 저 요야 막 하면서 이제 단군이 꾸짖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꾸짖는 건 뭡니까? 그 당시는 단군이 강력한 천자 국가였기 때문에 천자 국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우와 임금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지역 국가들을 이제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 요는 천권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뭡니까? 단군 부도의 천부단에 와서 단군이 주재하는 천재의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석해야 되는데 건방지게 안 오고 별도로 당도를 건설해서 나는 별도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런 이제 배반의 역사가 이제 이 요와 순으로부터 그 인류 역사, 배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 꼭 감정으로 말하는 배반이 아니라 진리의 배반. 결국 이 요와 순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또 그 우의 아들이 개인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요순 이런 이 계열의 그 천도를 어긋나게 하는 이것이 이제 결국 동북아 전체를 뭐랄까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에 대해서도 부도지에서 이제 19장에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잘못했다. 결국 그래서 요와 순은 단군 부도에 반대해서 단군이 이제 요와 순을 응징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쫓기다가 요와 순은 죽게 되죠. 요는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되고 순은 결국 하나라를 세운 우에게 결국 이제 순은 쫓기다가 도망가다가 이제 우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하고 순은 이제 불행하게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요하고 순과의 관계가 1차 전쟁이고요. 이제 2차 전쟁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쟁은 하나라 우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도 이제 결국은 단군의 신하인 유오시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라를 세웠다는 우도 결국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도 단군 부도를 배반하고 이제 도산에다가 제단을 설치했다고 했죠. 이러면서 결국 여기서 이제 저항을 하다가 우가 결국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유오시가 서방에 살면서 묘족입니다. 묘족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부도지에도 묘예라는 말로 묘족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소부와 허유가 사는 곳과 통하고 유명한 이제 그 요순을 설명할 때 그 당시가 태평성대라고 하면서 이 소부와 허유라는 그 현인 군자가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소부와 허유는 요순의 태평성대를 말해주는 그런 현인 군자가 아니라 단군의 부도를 말해주는 현인 군자예요. 그러니까 그 단군 부도와 같이 협조했던 이 소부와 허유가 역사의 둔갑이 돼가지고 요순의 태평성대를 꾸며주는 그런 말로 그 업적이 이제 둔갑이 돼서 설명되고 있지요. 그럼 아무튼 역사가 이제 심하게 이제 왜곡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유오시가 우하고 전쟁을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그 오행, 이 오행이라는 게 뭐냐? 오행이라는 것은 천수의 이치에 있는 법이 그러니까 이
지금 알고 있는 오행이라고 하는 건 방위 중앙 오는 우리가 방위 중앙 특히 이제 오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 오토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 오토의 역할이 뭐냐면 그는 중앙 오자리는 단순히 교차하는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교차의 뜻이고 고정되어서 사방을 통제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유오씨 단군의 사자인 유오씨가 그 하나라 우를 이제 너가 뭘 잘못됐다. 네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다. 오행의 너희가 쓰고 있는 오행은 천수의 이치와 맞지 않다. 계속 이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의 아들 개가 등장합니다. 개.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단군하고 이제 그 전쟁을 하다가 우는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아들 개가 일어나서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이때 이제 육군 여섯 육자 육군단을 이끌고 개가 대군을 이끌고 유오시의 읍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육자 육군인 군사군자니까 지금 이제 그 육군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은 이 군 단위가 10,000명이라면 한 6만 군사를 이끌고 그러니까 하나라의 우의 아들입니다. 이 개가 6만 군사를 이끌고 단군 군사와 단군 조선의 군사들과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도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라 우의 아들 개와 단군의 사자 유오씨가 전쟁하는 이 장면이 사기 하본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사기 하본기에. 이전까지 이 사기 하본기는 물론 사마천의 하본기죠. 근데 이전까지 이 하본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라 제후국가 유오씨와의 전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마천이 역사를 왜곡한 거죠. 예? 만약에 이 전쟁이 만약에 사마천 사기가 봤을 때 하나라 내의 작은 제후국가 유오씨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기에다 넣었겠죠. 만약에 이 전쟁이 단군과의 전쟁이었다면 사마천이 여기에 넣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마천은 이 전쟁을 축소해서 하나라의 제후국과의 작은 전쟁이다라고 축소해서 하본기에 넣은 겁니다. 물론 어떻게 했던지 간에 부도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내용이 사마천 하본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이해하면서 이 귀절을 해석할 것이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논어의 요할편, 그 다음에 아까 사근동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사기 사마천의 하본기, 이것을 연결하면은 부도지의 역사가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건 하본기에 있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 육군 이하를 보겠습니다. 육군의 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장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우임금의 아들 괴가 임금이 돼가지고 자기 신하들한테 얘기합니다. 육군 통수를 맡은 그 지휘자들한테 나는 그대들에게 맹세하노라. 유오씨는 오행을 사납게 없인 여기며, 아주 이 본문에 그대로 있어요.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오행을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단군 너희가 오행을 없인 여긴 거잖아 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단군은 너희가 오행을 없인 여겨서 잘못 달력을 만들었잖아 라고 하는데 이 사기 하본기에서는 단군을 향해서 너희가 오행을 없인 여겨서 내가 지금 육군을 보내서 전쟁을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만약에 이 유오씨가 하나라 제후국가에 있으면은 이 오행을 없인 여길 수가 어기지 않겠죠. 오행을 어기면 누굽니까? 다른 나라야지. 하나라 안에서 제후국가가 그 나라 제후국 그들이 하나라의 역법을 어기겠어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군의 역법을 지금 사마천 사기는 그 내부 싸움인 것처럼 축소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오행을 사납게 없인 여기며 삼정을 태만하게 저버렸으니 하늘이 너희를 그만두겠느냐라고 하늘의 벌을 내리겠다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도 유호시가 이겨요. 물론 사마천 사기에서는 이 마지막 규절을 적당히 얼버무려서 뭐 천하의 제후들이 다 조회하였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오행과 역법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우리가 다시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쟁의 이유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부도지가 작은 것을 침소붕대에서 과장되게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마천 하본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본 겁니다.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을까?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요지요. 요의 소위 말해서 이게 도사유지라고 하는 이 평양입니다. 옛날의 평양입니다. 그다음에 수는 이곳에 있고 유호시가 여기 있었어요. 유호시. 유호시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서안의 감땅인데 이것은 뭐 중국 사마천 사기에 유호시가 여기 있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호시가 여기 있었다는 게 뭡니까? 여기가 바로 태백산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 일대가 서안의 태백산. 그러면 유호시가 여기 여기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 이 위에서 단군이 있어가지고 내려와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유호시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호시가 누구냐? 단군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단군의 분조, 제후국가. 분조가 요 일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 일대에. 그래서 여기서 요도 공격하고 순도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전쟁했던 곳에를 이 일대로 봐야 돼요. 일단은 사마천 사기에 공격 유호시가 공격했는데 유호시를 공격해서 멸한 자리가 여기 자리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 일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대는 단군의 통치 영역이 미쳤던 곳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도지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원인이 됐던 사마천 하본기에 말하는 전쟁의 원인은 뭐였냐? 오행과 삼정을 단군은 너희들이 어겼다고 하고 또 하나라 걔는 단군 조선 보고 어겼다고 하고 지금 서로 전쟁의 이유를 댄 겁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행과 삼정이 그러니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고조선에서 말하는 그 삼정은 147258369 이 147258369가 달력을 만드는 기본 수리의 원리예요. 이 삼정. 그러니까 우리 단군 조선에서 말하는 삼정은 147258369를 삼정이라 하고 중국에서 말하는 삼정은 정월을 언제를 정할 거냐? 하나라, 은나라, 뭐 주나라, 뭐 축, 인, 해가지고 그래서 삼정을 그걸로 정한다. 그러니까 1년에 세수를 언제를 정할 것이냐. 그래서 삼정이란 말이 용어가 틀려요. 고조선을 말하는 삼정과 중국 이때 말했던 삼정과 개념이 틀리는데 아무튼 하본기에 저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시에 오행과 삼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유호시는 어떤 분이냐? 아무튼 부도지는 마고 이후에 부도지는 황궁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 황궁시에 의해서 동서남북으로 인류가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나온 황궁시, 유인시, 환인, 환웅, 단군에 이르러서 이 단군에 이르러서 비로소 마고의 부도의 원형을 복원해서 부도를 건설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도지의 핵심은 단군이죠. 그런데 이때 단군을 도우면서 요순과 하나라를 평정한 바로 이 인물이 유호시인데 유호시는 아무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유호시는
단군 임금의 특사, 또 사상가고 유인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호씨는 제가 말씀드렸죠. 황궁시, 유인시인데 그 유인시의 이슬유자, 이슬유자 똘림인데요. 이슬유자 똘림으로 쭉 내려와서 유인시예요. 유호씨의 두 아들이 있어요. 유호씨하고 유상씨가 있는데 이 유호씨가 바로 순이에요. 이 부도지는 순의 혈통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유호씨가 단군의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유우씨예요. 이슬유자로 똘림을 줬어요. 근데 이 유호씨가 나중에 이제 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순이니까 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호씨잖아요. 그러니까 유호씨는 단군의 특사요, 단군의 사상가인데 당연히 순도 단군 편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때까지는 요 순이, 그러니까 부도지의 이름으로는 유우씨가 단군 분조의 부도에 와서 관리 역할을 한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이 순은 도망가가지고 이 유우씨가 도망가서 순이 됐으니까 이것을 부도지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호씨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순의 아버지가 유호씨인데 중국 문에는 뭐라고 했어요? 고수라 그랬어요. 이 고수라라는 말의 원말은 단기 고사에는 고시씨의 형이 높을 고자 고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높을 고자 고수인데 중국이 나중에 이 유호씨가 단군 편의 지도자니까 낮춰가지고 헐뜯어가지고 맹인 고자 고수를 써서 이름으로 이렇게 비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호씨가 순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당시 요순 시대에 있어서 아주 이 비극이 잉태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유호씨의 근거지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감, 서안 지방의 유호씨. 이것은 중국 지도에 그대로 나와요. 이 광마략의 지도에 유호씨가 거주했던 유호씨의 제후 영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 서안 옆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만든 지도가 아닙니다. 지금 현행 중국 지도에 유호씨가 나오는데 유감스럽게도 광마략의 그 유호씨에 대한 설명은 아마 중국 제후국, 하나라 제후국의 하나로 그냥 서술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부도지에 의해서 유호씨의 족보가 단군 조선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유호씨는 결론은 뭡니까? 유호씨가 다스린 나라 이름이 호예요. 이 유호씨의 호국은 하나라 제후국이 아니라 단군의 제후국. 내지는 단군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단군의 분주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지도도 광마략 중국 지도에 나옵니다. 이슬유자 똘림자들이에요. 근데 이 중국에서는 이거 해석을 못 해요. 부도지에 의해서만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이슬유자 똘림자들이 바로 뭡니까? 황궁시, 그 다음에 유인시라고 했죠. 유인시 후손들이 이슬유자 똘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전부 유인시가 여기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유역시, 유격시, 유궁시, 유인시, 유신시, 유민시, 유호시. 이 유호시가 바로 순이에요, 순. 순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순이. 그 다음에 유호시. 이 일대가 전부 유씨 똘림이에요, 이 유씨.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산동, 우리가 구이라는 말로 표현을, 우리는 역사책에서 구이, 산동반도의 구이족이라는 말도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광범위한 지 여기 서안에 이르기까지 이 서안, 태백산에 이르기까지 다 유인시 후손들이 여기다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변방에서 요가 튀어나온 거예요. 요 변방에서. 이 유인시에 대항해서 나는 싫어하면서 여기서 요가 태어난 거예요. 요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 요에 여기 있던 순이 나서가서 둘이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요가 순한테 내가 너 사위 삼을게 해가지고 사위 삼으면 네가 나중에 임금 되는 거 아니야. 요 유호씨를
세상 말로 유혹해가지고 여기서 요에 당도를 세우고 나는 단군하고 틀려. 나는 단군 부도를 거부해 하면서 요가 여기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동이족 유인 씨의 후손들이 바로 여기 있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부도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이 보정, 유역시 일대의 마지막 비파형 동검이 5개 출토됐어요. 여기서요. 뭐 윤내연 교수도 밝히고 김정배 교수도 밝혔지만 여기까지 고수선 영역이라는 걸 다 인정하기 싫어해. 그게 사실일까? 어쩌다 동검이 나왔겠지. 비파형 동검 나왔겠지. 우리가 심각하게 해석을 하지 않는데요. 보세요. 이 일대입니다. 유역시 일대입니다. 여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보정, 요 일대가 유역시가 거주했던 일대예요. 여기요. 여기서 비파형 동검이 나왔어요. 이건 중국,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중국 학자가 밝힌 겁니다. 마지막 고주선의, 그러니까 하북성 일대에 나와 있는 마지막 여기가 비파형 동검의 출토의 맨 남쪽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 보정에서 이런 문자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이 문자는 제가 중국 문헌에 나온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해서 다시 본 겁니다. 이 보정 일대에서 이런 문자가 이게 전부 109자입니다. 이 109자가 나왔다면 이 문자가 누구 문자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가설이지만 고조선의 원시 문자 109자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번호는 제가 이제 편의상 붙인 겁니다. 그래서 109자. 여기 보면은 뭐 북두칠성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표현도 있고요. 저는 요 글자가 천부의 부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글자는 이제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보정, 하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주와 순과의 관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설명하면은 단군을 협조한 신하가 유호씨입니다. 반면에 요는 단군에 대항을 했지요. 또 이 단군의 편에 있던 유호씨의 아들이 순입니다. 근데 순은 결국 단군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요의 아들 단주가 등장을 해요. 단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호씨의 아들 순은 단군을 배반하고 요에 합류하는데 요의 아들 단주는 요에 합류하지 않아요. 아버지 뜻을 거절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만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단주가 아버지 밑에 가서 아버지 시키는 데 잘하면은 당연히 왕이 될 텐데, 다음에 왕이 될 텐데 왜 다음 왕 단주가 가만히 있었으면 저절로 왕이 되는데 왜 순한테 왕의 자리를 빼앗겼을까? 정치 생리상 당연하지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정치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제거될 수밖에 없죠. 아버지를 따르는 순이 오히려 그래 내가 너를 사위 삼아서 내가 임금시켜줄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자 간의 정치 노선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어떤 차이였겠느냐? 예를 들면 단주는 단군의 부도의 노선을 따랐을 것이다. 왜 그러냐? 순은 단군의 부도를 지키다가 거기 관리로 있다가 튀어나왔으니까 단주가 봤을 때 아버지가 요의증반 단군의 저 부도가 맞잖아. 저 원리가 맞잖아. 나는 저게 좋아.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단주가 요의 노선을 완전 거절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중국 자료에 보면 요 규절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단주를 이해할 수 있는 요 규절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단주 집단과 삼묘족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기사는 아주 대단했다. 수는 군대를 파견해 단수 기슭에서 삼묘족과 단주 집단을 무찔렀다. 결국은 이 삼묘족이 누구입니까? 단군과 같은 우리 고조선의 일파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단주는 고조선의 일파와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이 돼서 전 요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순하고 이 순의 군대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문헌은 뭐 중국 문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 문헌에서도 저 시대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단주는 삼묘족, 이 동유족 편의 한편이 돼서 요순에 대항을 한 것이다. 그냥 단순히 단주가 뭐 불효자라서 미워서 이렇게 내쫓고 한 게 아니라 정치 노선이 달랐다.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주는 틀림없이 반전 평화주의 단군 부도를 따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경전 중에 강진상 선생님이 묘한 말씀을 하셨죠. 단주가 세상을 다스렸다면 만리가 지처까지 되어 천하가 한 집이 되었을 것이니 요와 순의 도는 오히려 좁았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증산 선생님이 아주 꿰뚫어 보신 거죠. 단주의 평화 노선이 옳았다. 요하고 순은 뭐예요? 한쪽밖에 모르면서 단군이 주장하는 평화 노선을 거절하고 한쪽 지방에 그만 지키려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요와 순은 변방의 작은 지방만 차지하고서 거기서 임금노를 하려고 한 거고 단주는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결국 단군이 만약에 요순이 아니고 단군이 두 번째 임금이 돼서 천하를 다스렸다면은 그 세상이 지처까지 됐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단군 고주선과 이 단주의 요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이 이 동북아가 평화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동북아가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도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 그것이 이제 아주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부도지 말미에는 그러한 규절이 지금도 나옵니다. 이 하토 백성이 불쌍해서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규절이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단주와 요와의 관계, 단주와 단군과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겠고요. 단군 부도는 이 평화주의 노선을 걸었고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단주의 행위로 봤을 때 이 전쟁 노선이 아니었구나. 동북아를 전쟁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이 1차 전쟁과 2차 전쟁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요는 오토 황극을 절대화시켜서 패권 정치를 했다면 단군은 오토를 숨기고 하늘이 강림하는 자리로 숨겨놨으면서 본인은 숨는 화백 정치를 그래서 단군은 화백 정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군의 정치 체제를 뭐라고 합니까? 이런 단순히 주종 관계의 제국이 아니라 거수국의 관계, 위탁 분권이요, 분조. 왜 중앙의 오토를 강화하지 않은 왕도 황권 정치를 패권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각각을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주선의 거수국 정치 체제예요. 노자가 무의 정치를 했다. 노자의 사상이 바로 고주선 사상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걸 보면 대번 이해할 수 있어요. 단군은 무의 정치를 한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화백 정치를 했고 거수국 정치를 한 거예요. 중앙 통제 정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중앙 통제 정치를 하려면 무의 정치가 가능하겠어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홍익이고 사회 동포주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도산회합 이 내용 잘 알죠? 아무튼 우리 역사에서는 단군이 불우를 시켜서 우에게 오행 치수법을 일러주게 했지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거꾸로 서술하고 있죠? 우리 단군 아들 부루가 우임금을 조회한 것으로 거꾸로 이제 우리 그렇게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 이 세종실록까지도 이렇게 엉터리 왜곡된 역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고 대성으로부터 황궁시 유인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황궁시 유인시로 해서 쭉 내려오는데 물론 이 황궁시 그 다음에 유인시 그 다음에 누구라고 했었죠? 환인, 환웅, 단군, 부루, 음두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황궁시의 혈통입니다. 반면에 이 백소시 둘째 마고로 볼 때는 둘째 손자입니다.
둘째 순자 백소씨 혈통으로 해서 지소씨로 해서 요의 혈통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요의 밑에 단주.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가 부도지를 통해서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그 옆에 보면 황궁씨의 혈통으로 해서 유인씨가 내려왔죠. 그래서 아까 요 옆에 전욱 고양씨, 그 다음에 유호씨. 아까 유호씨라고 했죠. 유호씨. 이 유호씨는 단군의 신하였죠. 여기 왜냐하면 같은 황궁씨와 유인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호씨하고 단군은 같이 신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유호씨 윗대는 전욱 고양입니다. 그 유인씨로부터 전욱 고양을 거쳐서 유호씨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 유호씨의 아들이 순과 상입니다. 이 큰아들이 순. 그러니까 유호씨의 이스르자 떨리면은 유우씨예요. 이름을 바꿔서 순이라고 한 거예요. 유순. 그래서 황궁, 유인, 단군, 이렇게 유호씨, 부루, 음루, 순, 상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순은 결국 이제 이 혈통을 이제 배반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를 봅니다. 요의 혈통은 두째, 차자, 백소씨, 지소씨, 요 단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단주는 여기서 단군에 협력하게 되죠. 그러니까 혈통상으로는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는 그래서 둘째 손자에서 내려오고 지소씨. 이 지소씨가 누구냐면은 마고 대성에서 규율을 어기고 포도를 따먹은 사람이 지소씨예요. 그러니까 이 부도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원천적인 배반을 한 자예요. 부도의 마고 대성의 원칙을 어기고 몰래 포도를 따먹은 사람이 바로 이 지소씨 계열에서 나온 거예요. 그 지소씨 계열에 요가 태어났다고 부도지는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부도지의 관점은 이래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혈통적 전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요하고 단군은 물론 다 같은 마고 대성의 후손이죠. 마고의 후손인 건 맞고 마고로부터 천손인 건 맞지만 왜 우리가 천손 중에 장자라고 하느냐? 바로 황궁씨 유인씨를 이은 후손이기 때문에 천손의 장손 민족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순도 요도 순은 아니고 요 단주도 마고의 천손이지만 그러나 이 지소씨, 이 백소씨, 지소씨 계열은 마고 대성에서 마고의 법을 어기고 마고성에서 쫓겨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열이래요. 그래서 그 계열이 결국은 내려와서 요가 결국은 단군에 배반을 하게 되는 이렇게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부도지에 뭐 이렇게 혈통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는 한민족한테 세계적인 사명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늘 하면서도 사실 저도 미심쩍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황궁씨의 후손이죠. 천손의 장자족이에요. 장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값을 지는 자다. 우리 잘못뿐만 아니라 남이 지은 잘못까지도 우리는 짊어지고 이 세상을 구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 민족, 한민족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을 졌어요? 요의 조상이 지은 마고 대성에서 마고의 율법을 어기고 거기서 퇴출당한 요의 지소씨로 내려온 그 조상들의 불의 값까지도 우리가 져야 돼서 우리가 이제 하는 그것이 우리 한민족이 주어져 있는 세계사적인 사명이다. 그냥 우리만 잘났으니까 우리가 큰아들이고 큰 손자니까 우리가 세계를 구원하는 건 그렇게 해서 구원하겠지만 그 구원의 사명 속에는 남의 잘못도 우리가 안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더욱더 더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어요. 부도 역사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천부 중심의 부도, 그 단군 역사는 결국 부도 역사다. 그 한 가지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좀 의문이 나는 게 그럼 아사다는 무엇을 말한 것이지?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천손 민족으로서의 사회를 총화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총화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계 평화가 되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큰 원대한 꿈이 부도지에 들어 있고요. 물론 이제 현행 우리 교과서라 보면은 지금 우리 잘못된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역사관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에서 짐이 되는 게 뭡니까? 위만과 전쟁한 것이 고조선의 최초의 전쟁이다. 이게 역사 교과, 우리 국사 교과서에 나가 있는데 그건 좀 틀린 말이죠. 오늘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도지 마지막 단락에 가면은 이 하토는 중국이죠. 이 하토를 불쌍히 여겨서 이 하토까지도 우리가 구제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 부도지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지는 우리 민족이 사명이 무언가에 대한 그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도지를 다시 보았으면 하고요. 아무튼 부도지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는 그 단군 부도를 재건해야 된다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의 그 잘못까지도 그 불의의 짐까지도 우리는 짊어지면서 진리, 이 세계를 진리, 부도의 진리로, 그것은 복본이라고 하잖아요. 복본의 세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이건 후대 인물이지만 백범 김구 같은 분도 한 묘한 말씀을 했어요.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는 것, 그것이 홍익인간이다. 난 이 말을 이거 부도지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해요. 단군 역사가 뭘 일러줍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가 세계까지도 다 포용하고 가야 되는 그런 거를 좀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홍익인간 단군의 이상일 것이다. 이것은 백범 일지에 있는 백범의 어록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도지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사회 소통, 모두 사회가 다 소통하는 것, 그 다음에 불망 근본을 잊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홍익인세예요. 이 부도지에는 홍익인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홍익인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홍익인세,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간도 홍익인간 할 때 인간이 그냥 인간 개체가 아니라 홍익인세,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라는 의미로 보면 부도지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가. 아무튼 그래서 결국 부도지는 우리한테 사회가 소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세계 일가, 우리가 말하는 세계가 일가되는 그런 사상, 또 근본을 잊지 말자, 복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원시반복이죠. 그런 이념을 담고 있고, 홍익인세, 이것이 부도지가 일러주고 있는 세 가지 기본 정신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도지에 들어있는 뜻 가운데 이번에는 그 오행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했나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